이곳에서라면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지금 그 물질이 뭐예요? 뭐가 뿌려진 거예요? 모르겠어. 위험물이라고만 했어요. 위험물 그냥. 전대미문의 테러랍니다. 위험물질의 정체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테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검찰청이기 때문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형사조정실 404호 현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들이 어지럽게 놓인 의자들 사이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액체를 뒤집어 쓴 피해자들은 즉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대체 검찰청 안에서 무슨 테러를 당했다는 걸까요? 남자분 두 분은 이렇게 피부가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다리 쪽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거든요. 누군가가 황산을 뿌려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검찰청 안에서 황산 테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30대인 한 고소인이 합의 조정 중에 피고 소인을 상대로 벌인 짓이라는데요. 이번 테러의 피해자는 대학생인 강군.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은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 뜨거운 게 이제 눈부터 타고 머리부터 이제 타고 내리니까 전 또 그냥 처음에 뜨거운 물인 줄 알았어요. 저희 가족이 고통스러울 때 차가운 물로 이제 그 생구심을 든다고 손을 그렇게 아주 태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는 심지어 남은 황산을 강군과 함께 있던 아버지에게 뿌리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테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아버지의 걱정은 오로지 아들뿐입니다. 나야 뭐 이제 나이를 좀 먹었으니까 괜찮다르지만 아들이 좀 이제 21살이면 이제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 얼마나 내가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거 순간에. 강군은 특히 얼굴과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앞으로 피부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심각한 거는 머리에서 부면서 이게 그 황산액이 이 귀로 또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제 내이도 귀 속이죠. 거기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막에 이제 천공이 올 수도 있다. 워낙에 부식성이 강하니까.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아들. 수년간 치료를 해도 손상된 피부는 원래 상태로 돌리기 어렵다는데요. 엄마 미안해. 그거였어. 자기도 지금 막 온몸이 타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진짜 뉴스에서만 보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에선 속 깊은 착한 아들. 학교에선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던 강군.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고소인의 정체입니다.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던 전직 대학 교수가 자신이 고소한 제자와 그 가족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황산을 뿌린 이는 강군을 가르친 대학 교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학교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요. 지금 학교 학생들, 교직원 다 지금 완전히 패닉당했어요. 황산 테러 가해자는 캐나다 교포 출신의 서 씨. 그는 이 대학에서 계약직 조교수 신분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That's a very crazy thing to happen for a university professor. This is a professor who want to hit his former students. That is world news. That's not just Korean news.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는 서 씨. 학생들과도 허물없이 어울리는 친근한 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This restaurant is hot place because teacher here. 그런 그가 끔찍한 뉴스의 주인공이라곤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답니다. He seemed like a very normal man. He was kind, nice, and he never threatened. He never got angry. He never went like that. I was so surprised. 동료 교수들이 기억하는 서 교수는 신사 중의 신사. 대체 그 얼굴 뒤에 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피해자 강군과는 지난해 교양 영어를 가르치다 처음 만난 사이였답니다. 교수님 해주시는 거 출석 체크라든가 뭐 이런 거 해주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서류 정리해주고 그 아르바이트 시키던. 서 교수가 강군을 개인적으로 고용했다는데요. 일주일에 2시간씩 2달에 8만 원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 돈을 보고 발행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좀 배워보자.
많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 점점 많아지자 강군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서 교수 역시 강군의 일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교수님 그 연구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딱 잠긴 다음에 핸드폰을 꺼서 달래요. 여태까지 뭐 줬던 알바비나 이런 거 서류나 이런 거 다 가져왔냐고 하면서 온갖 욕하고 막 핸드폰 부시겠다고 하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협박을 하시는 거여서 무서워가지고 도와달라고 전 학교 측에 신고를 한 것뿐이고. 그 일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고 서 교수는 강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제자를 향해 그것도 검찰청에서 황산을 뿌린 걸까요? 구속 수감 중인 그에게 이유를 물어봐야겠습니다. 부모님이 내일 한국 오시는데 부모님 거인을 다 세우거든요. 그럼 거부하신 거예요? 네,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 교수의 부모님이었는데요. 아, 저기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서 교수님 부모님 되시나요? 예? 속상해. 우린 범행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그 어떤 해명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1차 협박 사건 이후 강군과 서 교수가 만나 나눈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문을 잠그신 거랑 저한테 혼내시면서 포관을 하신 게 있잖아요. 폭박? 그날 너 와가지고 나는 혼내는 거였지. 나는 폭박한 적이 안 했다고 생각해. 아 미치겠다. 네가 내 소문이야. 법쪽에서 그 100% 인기인데 네가 시작한 거라고. 제가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돈도 다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알바비를. 그 교수님 제가 빼서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하게 해서 다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협박 사건이 강군의 신고로 학교에 알려진 후 서 교수는 강군에게 문자 하나를 보여주며 8만 원을 도로 가져갈 것을 재촉했다는데요. 그것은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보면 하자. 8만 원 가져가고. 네. 그러고 문자 하나만 작성해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써드려요? 저 고소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고소당해서 네가 피해보는 게 뭔데? 그러니까. 고소하기 전에 짜낸다고. 대화 속에서 서 교수는 강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며 잔뜩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강군이 서 교수에게 협박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수님에게 명예훼손을 할 만한 게 있었는데 교수님을 폄훼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없었거든요. 결국 2학기 수업이 끝날 무렵 서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한테 성적을 계산하는 걸 뭘 좀 해달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성적 관련이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평가 점수나 수업 시간의 언행, 학생을 아예 선생으로서는 시킬 수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재임용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임용 탈락은 이미 11월 초에 결정이 된 거죠. 그 무렵 서 씨가 강군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게 형사 조정 절차에 넘어갔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검찰 측에서 형사 조정 절차를 밟아보는 게 어떠냐고 피고소인인 강군 측에 제안해 온 건데요. 고소를 하면 고소인의 위치가 되니까 이 교수가 피해자라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게 뭐 형사까지 갈 건 아니지만 좀 불러다가 해결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서 마련한 화해의 자리에서 테러를 자행한 서 씨.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대학에서 경력을 쌓으며 그는 영어학원 강사로도 일했었다는데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일하는 걸 되게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간절하게 좀 생각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우린 서 씨가 학원 강사로 지원할 당시 작성한 에세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 교수들은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언젠가 자신들도 종신제 교수직을 얻고 고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에서의 실상은 이러한 종신제 교수직이 이 직책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글은 한국 대학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대학 사회로 들어와서 기득권, 그러니까 정교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인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역설적으로 모순이 가득한 그 집단에 속하고 싶은 열망이 엿보인다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전문가 사회라고 하는 건 한번 잃어버린 평판은, 추락된 평판은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따르는 허탈, 분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실제 황산을 뿌린 건 본인입니다. 근데 그 뿌린 행위 자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살이에요. 자살적인 거죠. 사회적 관계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교수직에 대한 열망이 무너지자 그는 모든 걸 내놓고 마지막 복수극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구속돼 있잖아. 거기 갈 생각을 한 거지. 못 나올 생각을 한 거지.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신변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출석하는 걸 다 체크해놓고 성적도 다 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건 컴퓨터 하드에 자기의 행적을 쭉 다 수록해놨대. 어떻게 한 거예요. 항상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어서 구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그게 돼 있더니. 그는 신변 정리를 하며 끝내 자폭을 결심한 겁니다. 피해자 강구는 불길함을 직감했던 걸까요? 그 교사가 마주칠까봐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랬다더라고요. 이제 막 무섭고 들어오니까. 서 씨의 눈에 비친 교수의 자리는 힘들게 오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가 보장돼 있던 꿈의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 교수의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처절하게 망가진 한 청년의 꿈과 미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